우리는 흔히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는 의지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충고해요. 하지만 실은 공부를 의지만으로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공부가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공부가 힘들다는 생각에만 주의가 집중돼 의지와 상관없이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인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그의 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형편없으니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사람의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고 쉽게 고갈됩니다. 따라서 의지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의지를 다지는 것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의지만으로 되지 않던 일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할 때는 장기 투자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단타쟁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대부분은 한국 주식시장은 경기 민감주가 많고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며 변동성이 심한 탓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대부분 단기 투자를 한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물론 국내 주식으로도 장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고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지 않는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의 의지를 불태우는 대신 투자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을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겼어요.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장기 투자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미국 증권시장은 코스피와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장기간 투자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독점력과 브랜드 파워, 혁신성을 두루 갖춘 기업들이 많았기에 주가가 하락해도 조바심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습게도 잠을 자는 동안에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거래를 자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기 투자는 만족할 만한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3월 이후 펼쳐진 보기 드문 강세장 덕분이지만 아마도 예전처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인내심 없이 투자했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수익의 5분의 1도 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주식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장기 투자에 관한 건전한 투자 철학을 배우긴 했지만 미국 주식 투자는 지난 2년간 매매 회전율을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지난 3월 폭락장에서 주식을 헐값에 매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세요.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는 책을 읽지 않아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일 텐데요. TV나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집에서 TV나 게임기를 없애고 거실을 책으로 채운 다음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으로 놀러 가면 돼요. 독서나 재테크, 외국어나 자격증 공부 등 하고 싶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TV나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자꾸만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제 경험상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잠을 줄이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탓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잠이 많고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새벽에 일어나는 건 좀 힘들어. 하지만 미라클 모닝은 수면 시간을 이동하는 것이지 잠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 12시에 잠이 들고 6시 반에 일어났다면 2시간을 앞으로 당겨 10시에 잠이 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면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간을 훨씬 더 알차게 쓸 수 있는데요. 새벽 시간은 다른 시간대보다 귀하게 느껴져서 시간을 허투루 보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새벽 시간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루 중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집중이 잘 되고 같은 일을 해도 밤에 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무언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벽에 일어나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독서나 운동, 공부처럼 삶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실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남들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어났으면서도 굳이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나 더 나은 삶으로의 인생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저마다 소원을 빌고 새로운 다짐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몇 개월 안에 흐지부지 되고 마는데요. 언제나 결심과 다짐으로만 끝나버리는 새해 목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목표를 기록하면 방황하는 일반인에서 중요한 특정 인물이 된다.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대가, 지그지글러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특별히 이룬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목표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처럼 목표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목표를 적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목표를 적었던 적이 없던 사람도 목표를 적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플래너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플래너를 단순히 일정을 기록하는 노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설계사나 컨설턴트와 같이 약속이나 일정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플래너를 사용해본 후 플래너가 단순히 일정을 기록하는 노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적고 그 삶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적어나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플래너를 쓰기 시작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플래너를 쓴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늘기 시작했고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삶이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폴레온 힐부터 브라이언 트레이시, 김승호 회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동기부여가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당신의 꿈을 종이에 적고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다. 저는 플래너를 쓰고 나서 비로소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단언컨대 플래너를 쓰면 목표를 적게 되고 목표를 적으면 그것을 성취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장 플래너를 사세요. 그리고 플래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적으세요. 삶이 바뀔 겁니다. 자신을 위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